안녕하십니까 여러분, 제작자들의 김PD입니다. 오늘은 R3냐 S2냐를 고민하고 계신 영상을 찍고 싶어하는 여러분들께 어떤 카메라를 선택할 것이냐 라는 부분에 대해서 조금 조언을 해드릴까 하는데요. 두 가지 카메라 다 써본 저의 입장도 말씀드리고 왜 R3냐 S2냐 혹은 M3냐를 선택해야 하는지 나의 사용 방법에 따른 선택지도 제가 조금 말씀드려 볼까 해요. 지금 이게 S2예요. 보시면은 사실 겉모양으로 봤을 때 S2나 R3냐 M3는 거의 똑같습니다. 하지만 이제 S2 같은 경우는 2세대 바디고 M3나 R3 같은 경우는 3세대 바디라는 차이가 있죠. 그건 이제 궁극적으로 가장 큰 차이, 제가 생각하는 가장 큰 차이는 이제 배터리 차이입니다. 배터리가 3세대 바디에서는 거의 2배가 되었기 때문에 장시간 촬영을 하시는 분들은 아무래도 3세대 바디가 편하겠죠. 특히 영상을 하시는 분들은. 근데 저희가 또 배터리만 가지고 카메라를 판단할 수는 없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제가 몇 가지 팁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저는 이제 새로운 카메라를 구입하시려는 분들이 글쎄요, 몇 가지 종류가 될 거라고 생각하는데, 첫 번째로는 나한테 이미 크롭 바디 6300이나 6500 그리고 렌즈 한두 개, 두세 개 정도가 있다, 이런 분들이 이제 풀프레임으로 바디를 업그레이드 하는 것을 고민하시는 분들이 분명히 있을 거고요. 두 번째, M2나 R2나 S2가 있다. 그럼 내가 R3를 사야 하냐 말아야 하냐, 혹은 이제 M3로 넘어가야 되냐, 이런 고민을 하시는 분들이 계실 거예요. 그리고 세 번째로는 나는 둘 다 없다. 근데 내가 지금 카메라들이 소니 카메라가 엄청 많이 나오고 있다고 하는데 어떤 것을 선택해야 하느냐, 이런 세 가지 정도의 부류로 나누어 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그 선택으로 봤을 때 어떤 것이 어울리는지 제가 첫 번째부터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나한테 6300이나 6500 소니 크롭 바디가 있다. 그리고 렌즈가 한두 개 정도 있다. 이런 분들한테는 사실 이제 돈이 가능하다면 이제 풀프레임 바디로 넘어갈 때 R3로 넘어가는 거를 추천해 드립니다. 이거는 국내 커뮤니티에서는 많이 얘기가 되어지지 않고 있는 부분인데, R3 같은 경우는요, 지금 크롭 렌즈가 물려 있잖아요. R3 같은 경우는 풀프레임 바디지만 영상을 촬영할 때는 중앙부를 크롭한 크롭 센서, APS-C 사이즈로 센서를 크롭한 다음에 찍은 영상이 더 화질이 좋습니다. 기본적으로 그래서 R3가 가지고 있는 기본 설정은 4K 영상을 찍을 때 자동으로 중앙부를 크롭해요. 그렇게 해도 1800만 화소 정도 되고, 그래서 5K를 4K로 다운샘플링하는 방식으로 촬영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크롭 렌즈가 이미 있으신 분은 바디만 팔고 R3를 구입하시면 크롭 렌즈로 충분히 좋은 영상을 찍을 수 있죠. 그런데 여기서 약간 트릭이, 내가 S2를 가지고 있고 풀프레임용 렌즈들이 있다. 그러면 조금 문제가 됩니다. 왜냐면 R3를 구입하시면 R3는 풀프레임으로 찍는 영상이 오히려 화질이 더 떨어지거든요. 그래서 그렇게는 넘어가시면 안 돼요. 내가 당장 다른 예를 들면 풀프레임 바디가 필요하다라고 하시면 M3로 가셔야 됩니다. 빠른 포커스와 빠른 오토포커스와 그 나머지 모든 S로그3나 HLG나 어떤 다른 다양한 기능들이 모두 다 들어있는 M3로 넘어가시면, S2 유저가 빠른 AF가 필요하다고 하면 M3로 넘어가는 게 맞고, 6300이나 500 유저가 바디만 갈고 싶다 라고 하셨을 땐 R3로 넘어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이제 워낙 고화소 바디다 보니까 뭐 사진 같은 경우는 저는 사진 작업도 하는데 사진 같은 경우는 워낙 때깔이 좋게 나오고 저는 이제 크롭 바디용 렌즈와 풀프레임 바디용 렌즈가 둘 다 있었기 때문에 이번에 R3를 구매했거든요. 전혀 뭐 사용하는 데는 문제가 전혀 없고요. 너무너무 잘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또 한 가지의 장점이라고 하면 아무래도 풀프레임용 렌즈들은 다 무겁거든요. 이거 보시면은 이거는 1635 광각 렌즈, 가장 대중적인 광각 렌즈죠. 이거는 1018 크롭 바디용 렌즈인데 이렇게 보시면 크기나 무게 차이가 엄청나게 납니다. 내가 이제 런앤건 스타일로 찍겠다라고 했을 때는 사실 그냥 크롭 바디로 머무시거나 아니면 R3로 가셔야지, M3로 가셔도 이 렌즈들이 너무 무겁기 때문에 블로그를 한다든지 했을 때는 굉장히 피곤할 수 있다는 점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내가 이제 처음 영상을 시작해, 내가 이제 블로그를 한다든지 뭐 유튜브로 멋있는 영상을 찍고 싶어 뭐 어쩌고저쩌고 이런 부분들이 있을 거 아니에요. 그랬을 때 내가 그러면 3세대 바디를 사야 되냐 아니면 2세대 S2로도 충분하냐 이런 질문을 하실 수 있을 텐데 사실 저는 개인적으로 지금 2세대 바디, 특히 이제 S2 같은 경우는 가격 폭이 어마어마하게 떨어져서 M3보다도 훨씬 쌉니다. 지금 한 180만원? 뭐 그 정도면은 지금 중고가로 거래가 되고 있는데, 사실 S2가 그 정도 취급을 받을 정도의 바디가 아니거든요. 왜냐면 저조도에서의 어떤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저조도에서 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에선 저조도에서의 AF 능력이나 노이즈 감소 능력 같은 경우는 여전히 미러리스 바디 중에서 S2를 따라가는 바디는 없어요. R3가 아무리 좋다, M3가 아무리 좋다고 해도 S2만큼 저조도에서 신뢰성이 있는 바디는 없습니다. 처음에 나왔을 때 우리 그런 영상들 봤잖아요. 그 ISO 강제로 막 높여가지고 깜깜한 밤인데 밝은 낮인 것처럼 보이는, 그러니까 그 정도의 능력을 보여줄 수 있는 바디는 S2밖에 없습니다. 내가 저조도에서 촬영을 엄청나게 많이 한다, 그럼 무조건 S2고, 그 다음에 내가 금전적으로 돈이 넉넉하지 않다, 그래도 저는 S2로 가시면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크롭 바디로 가실 거면 가셔도 되는데, 이제 제 얘기는 풀프레임 바디로 봤을 때 그렇다는 거죠. 그게 아니라 나는 사진도 하고 영상도 한다 라고 하시면 R3로 넘어가시면 굉장히 좋죠. 왜냐면 이 바디는 이제 4,300만 화소 정도 되죠. 크롭을 해도 1,800만 화소 정도 되기 때문에 사실 사진에서는 S2가 따라갈 수가 없어요. 크롭 렌즈를 끼워서 찍어도 훨씬 더 화질 자체는 훨씬 더 좋은 바디고, AF 능력에서도 아무래도 이제 S2보다는 R3가 좋죠. M3나 R3가 더 좋죠. S2냐, R3냐, M3냐를 선택하시는 기준에서는 저는 이런 기준들을 통해서 선택하시면 좋을 거라는 생각이 듭니다. 뭐 이 영상을 처음 이제 클릭하신 분들은 이게 스펙이 이렇고 저렇고 이래서 저렇고 저렇고 이런 것들을 아마 생각하셨을지 모르겠지만, 저는 그런 거는 알 필요 없다고 생각합니다. 내가 찍었을 때 편하면 됩니다. 그런 부분에서 제가 말씀드리는 기준대로 선택하시면 제가 볼 때 큰 후회 없을 것 같고요. 혹시 내가 이런 기준으로 내가 바디를 선택하려고 하는데 어떤 게 낫겠냐 하시는 건 댓글로 남겨주시면 제가 친절하게 답변 드릴 테니까요. 뭐 자세한 스펙들은 소니 홈페이지에 가서 보시면 되고, 저는 제가 말씀드릴 수 있는 건 제가 사용하면서 느꼈던 장단점들인 것 같습니다. 제가 설명해드린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저는 다음 이 시간에 돌아오겠습니다. 안녕.